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이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네, 80포인트, 0.37% 오르면서 21,879.5포인트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강보합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상승세가 가장 양호하죠.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S&P 500 맵을 볼까요? 맵을 보게 되면 일단 핵심이 뭡니까? 자, 오늘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최근 메가캡에서 주가가 상당히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종목은 이제 구글과 메타였죠. 구글과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6% 하락했죠.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았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상승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의 지금 메가캡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자, 잠깐 보시죠.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오라클, 기존 실적은 예상치를 벗어났지만 지금 자녀 직역하자면 이제 자녀 잠깐만요. 여기 좀 볼게요. 좀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오라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클 나와 있는데 대략 이제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체 자녀 이행 의무. 그러니까 RPO라고도 하고. 요게 지금 이 359% 증가한 4,550억 달러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수주장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크면서 요 소식에 의해서 지금 오라클 주가가 22%나 실적 발표에 22%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이제 AI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최근 이제 AI 사이클 내에서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을 좀 했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좀 주춤을 했는데, 오늘 이 오라클의 관련 주가 급등이 여전히 AI 관련주에게 긍정적인, 미국이니까 빅테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트상에서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제 오라클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점, 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라클 주가 본장에서는 1.3% 정도 올랐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22%나 급등하고 있음을 직접 볼 수 있죠. TSMC ADR 주가도 최근 주가가 226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오르고 있죠. 250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AI 밸류 체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빠사 오 보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빠지면 사놓고 오르면 보유. 물론 이제 급등폭이 풀 때는 일부 5-8 전략도 맞겠지만 말이죠. 그 축이 어디겠어요? 일단 밸류 체인이 엔비디아, TSMC,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는 오라클도 끼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 빅테크에서는 당연히 이쪽 보면 되는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알파벳, 기타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다른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애플은 이제 아이폰 17 행사 이후에 이제 1.48% 하락 마감했죠. 네. 그러니까 이 메가캡,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 네, 플러스 뭐 1, 팔란티아까지 함께 네, 보면서 이들 종목이 뭐 계속 네, 축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S&P 500 매월 볼까요? 그러니까 요 축들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위시한 AI 칩,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팔란티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메타 요쪽, 그다음에 뭐 아마존, 테슬라, 애플 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잘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비농업 급여 연간 네, 개정치죠. 네, 개정 버전. 수정치가 예상보다 이제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죠. 이렇게 81만 8천 건에서 마이너스 91만 1천 건으로 이렇게 이제 하향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물론 이번 주 후반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있지만 연준은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지표 둔화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 잘 아시죠? 네, 이분도 지금 이 비농업 부문 급여 수정치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정말 이제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네요. 지금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근데 페드 오원 아시니까 이 침체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별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는 더 가까워지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 증시에 지금 선반영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봤지만 두 가지 관점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올해 한 두 번 정도 할 것 같은데 빅컷이냐. 근데 빅컷에 대한 패드워치 지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증시가 다시 치고 올라가냐 아니면 소문에 뉴스에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가. 아주 그 다음 주 FOMC 회의가 FOMC 회의 파월 연준장 기자회견 이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또 단기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 오늘 상세하면서 엔비디아는 비디오 생성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같은 좀 까다로운 작업을 처리하고 설계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자, 오라클. 네, 오라클은 이제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사업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RPO. RPO 계약 잔고가 359% 증가한 4,550억 달러. 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거죠. 엔비디아 지원을 받고 있는 리플렉션 A가 55억 밸류로 이제 펀딩을 좀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 다음에 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불법 이민 단속 상당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왜 이걸 노렸을까?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 많은 뭐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제조업 부실한 미국 입장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조선업 협력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아직 서명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은 7월 관세 합의 이후에 후속 적시에 대한 실무 회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뉘앙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이란 개념보다는 사실 뭐 미국이 억지를 부린 거 아니냐. 물론 뭐 비자 문제 우리도 뭐 철저히 좀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 기사를 보자면 좀 약간 강한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장 후반에 이재명 대통령, 장 마감 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가수 박진영을 내정했다고 그러죠. 자, 엔터주 정책적으로 좀 흐름이 나올 것인가. 3분기도 뭐 실적은 엔터주 잘 봐야죠.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국내 증시는 역시 정책에 의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일단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90배 지수가. 네. 전날 이제 미국의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10억 원 철회 가능성 50억 원으로 유지할 가능성. 특히 이제 11일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거 이제 50억 유지 요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증권주나 금융주 상승 배경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을 크게 끌어올린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장은 반도체와 증권주,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반면에 조선과 바이오는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수급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7,100억 순매수를 보였죠. 52주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1조 1천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역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일 때는 따라가는 게 맞죠. 현선물 순매수고요. 지수도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 보여졌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3,260.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축소했습니다. 2021년 6월 26일 고가 3,316포인트까지는 이제 2% 정도 남았나요? 2% 오르게 되면 뚫은 거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는 증시경원의 신고가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란 말이 있죠. 자, 책은 이런 논입니다. 책은 이제 충격파가 가해지면 저가 매수, 충격파가 가해지면 저가 매수하면서 오르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빠지면 산다, 오르면 보유, 수익 극대화. 일단 여기서는 뭐 오늘 직전 고점인 3,288을 돌파할 것이냐, 이거 지켜봐야죠. 일단 3,300선 안착,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코스닥은 하락 추세를 그려보게 되면 850포인트가 저항입니다.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거죠. 지지는 하향 돌파라고 있는 거고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흐름 보였죠. 3.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스 9천 올랐고요. 그러나 이제 마이너스 된 종목 보면 이제 조선 방산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좀 주춤했죠. 한국조선해양도 좀 주춤했죠. 그러나 큰 폭 조정은 아니다. 반면에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등 다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 바이오주 좀 주춤한 가운데 물론 ABL 바이오는 올랐네요. 삼천당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총 상위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시총 상위 그룹 위주로 하면 된다 이거죠.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에 금융. 금융은 이제 두 분류, 뭐 증권이나 뭐 금융지주, 지주사 이렇게 대형주 분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 이사전을 좀 지켜보면서 바이오, K뷰티, 엔터, 반도체 소부장 요 그룹으로 나눠서 대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JIP 엔터는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네요. 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4천억, 삼성전자 3천억,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순매수, 두산에너멀티 다 뭐 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나 전력, 뭐 조선방산, 원전, 금융 요 그룹에서 좀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기간은 두산 미래에셋증권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13.45% 급등했죠. SK하이닉스 계속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합작 순매수죠. 자, 코스닥 보시죠. 어제 반도체 소부장, 로봇 이쪽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거기 지금 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일정은 파마리서치 투자경고 해제 예상일이고요. 대만 TSMC 8월 매출이 발표됩니다. TSMC 주가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죠. 내일이 상당히 이번 주 중요한데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에 코스피 또 시가총액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변경되는지 그런 거 잘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출범 100일 기자회견 여기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답변 요 얘기가 나올지 뭐 기사는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좀 잘 감안하시고요. 자, 시장 대응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보면서 언제 또 52주 신고가 지수가 올랐지? 난 8월장 뭐 했을까? 8월 9월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따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그룹별로 A, B, C, C, D 한 뭐 10개, 한 5개에서 10개 종목 사이로 주도주의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업종이 다른 걸로. 빠져있을 때. 그게 안 되겠다 그러면은, 금융상품 중에 랩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랩을. 랩 어카운트, 랩 있지 않습니까? 랩. WRAP. 금융상품의 하나. 그래서 좋거든요. 그럼 따라갑니다. 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요. 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들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여기 지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 고객이 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유한타증권 비대면 계좌 위탁계좌 개설하시면 돼요. 위탁계좌. 위탁계좌 개설할 때 랩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관리자 저로 지정한 다음에 유한타증권 대표번호나 저희 지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좋은 장 함께 하셔야죠.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